네,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ABL 바이오까지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충격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ABL 바이오도 이제 하루 만에 20% 정도 급락을 했어가지고 네. 그때 보니까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가량 줄었었는데 이번 ABL 바이오 급락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사노피 쪽에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게 아니냐부터 이렇게 떠올리셨을 텐데 일단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슈의 핵심은 사노피가 파킨슨 치료제 후보인 ABL 301에 대해서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한 대상으로 이렇게 분류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거든요. 다만 회사 측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건데 개발 중단도 아니고 계약 해지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사노피 내부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정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고 계약 구조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가 됐던 것이 이제 알테오젠의 급락과 이제 바로 ABL 바이오에 연달아서 이제 급락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이 잠깐 또 주춤했었던 건데 네. 사실 이제 그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그 디레이팅이 나왔다는 점. 그러니까 4에서 5%에 대한 라이센스가 2%를 줄었다는 점인데 네. ABL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그런 로열티에 대한 퍼센테이지의 그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아직 계약 해지나 임상 중단이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 내부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 단계라는 점에서 본질적 가치 훼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해석이 갈리는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은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모두 회복하지는 못했고 ABL 바이오 역시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두 기업의 주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급락 이후 이제 반등이 제한적인 이제 알테오젠과 ABL에 대한 주가는 현재 이제 기대보다 좀 이제 검증을 받는 구간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가치에 대한 기대가 선 반영이 된 만큼 이후 이제 조정을 받은 후부터는 단순히 이제 시장 반등으로 가치 반등으로 따라가기에는 이제 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다시 좀 이제 의미 있게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신규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체결이라든지 혹은 이제 임상 단계가 조금 더 나아진다라는 진전 그리고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시적인 데이터 업데이트와 같은 명확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계약 조건이나 임상 성공 가능성이 숫자라든지 일정이 구체화될수록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가 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에게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약 바이오 투심이 조금 약화된 것 같기는 해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최상위 주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 투심에 찬물을 끼얹은 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수급이랑 이제 투심이 다시 확 식은 것도 맞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플랫폼 에로가 나왔을 때는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대박이 난다. 그래서 무조건 롱텀으로만 계속 바라보시는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은 그래도 계속 공존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은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에로 스토리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되고 키워드는 ADC에 대한 이중항체 그리고 비만 치료제 GLP-1 계열 이 부분이 이제 이막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바로 경구 쪽 치료제 시장이 다시 열리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올해 트렌드인 이제 RNA 치료제까지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들은 역시나 이번 악재들로 주가가 또 눌려준다? 그럼 다시 기회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기업들이 파트너가 누군지, 계약 구조가 마일스톤 구조가 또 로열티가 또 합리적인지를 모두 따져보셔야 되고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임산 진척을 내고 있는지 진짜 에로 파워가 있는 기업인지만 잘 따져보셔가지고 밸류 부담이 없고 또 성장 동력이 확실한 쪽에서만 컨택이 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대장주들이 좀 흔들리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기술 수출 관련해서 어떤 거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이번 이슈들을 계기로 이제 제약과 바이오 기업과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흔들렸던 거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이제 실제 성과보다 좀 이제 앞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의 경우에는 발표 시점의 총 계약 규모보다도 선급금에 대한 규모라든지 마일스톤 조건 그리고 로열티에 대한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해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계약 이후에 실제 임상에 대한 진행 속도와 이제 파트너 사이의 개발 의지 그리고 추가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까지 좀 점검을 해야 기대와 현실에 대한 괴리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이제 IR 자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시 문구의 이제 표현 강도에 대한 변화라든지 뭐 임상 일정이 좀 지연되지 않는가 혹은 이제 경쟁 파이프라인이 등장하는 여부에 대한 것도 함께 체크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검증 단계와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이제 어떻게 유입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옮기는 것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간암 신약 관련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다시 한번 신청했습니다. 이미 2번 신청이 보류가 된 상황인데요. 이번이 거의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자, 이 FDA 승인이 또 2단계로 나뉘더라고요. 클래스 1은 비교적 심사가 쉬운 과정이고 클래스 2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과정인데 또 클래스 2에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참 잡힐 듯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전보다 이제 조건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제 두 번째 떨어진 입장이어가지고 네. 성공과 실패를 둘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HLB와 파트너사들이 리보테라닉 그리고 캄넬리주밥에 대한 간암 1차 병역요법으로 세 번째 NDA를 재신청했고 또 FDA가 접수해서 본심사에 들어갔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클래스 1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클래스 2 풀 리뷰로 분류가 됐고 결론은 이제 7월 말 전후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2번 떨어진 이유가 효능 문제가 아니라 파트너 항서제약의 CMC와 공장 그리고 품질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병역 파트너의 약의 규제 지위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CMC와 품질 체계를 전면 정비를 했고 자료도 보완해서 다시 냈다는 게 회사 설명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FDA가 아예 접수를 거절을 안 했다는 점에서는 형식적 결격은 상당 부분 해소된 거는 이제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같은 약, 같은 병용, 그리고 같은 파트너 구조로 세 번째 도전이라는 점, 그리고 클래스 2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규제 당국이 매우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확률은 좋아졌지만은 또 저는 여전히 하이리스크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면 큰 슈팅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반면에 또 다시 CRL 그러니까 승인 거절이 나오면은 또 급락을 또 각오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편 이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또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기업들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구조에서는 이제 국내 회사들이 이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직접 이기는 어떤 1위를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파이프라인에 대한 현실적인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1등을 바꾸는 약이 아니라 이제 부연 기전이라든지 이거 니치 기전이라든지 그리고 차세대 모달리티 혹은 이제 빅파마와의 협업과 기술 이전 쪽으로 바라보셔야 된다. 지금 구도에서는 한국 회사가 이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글로벌 1위를 계속 빼앗기보다는 협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들과 협업과 그리고 공급망에서 같이 커지는 쪽에 방점을 계속해서 두고 있어야 되고 의외로 이제 그 한미약품처럼 이제 트리플 아고니스트 근손실을 좀 줄이는 질 높은 체중 감량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만과 근육 같은 차별화 포인트를 하면서 또 이제 그 단가도 낮추는 그런 부분들 그 여기서 이제 단독 상업화보다 애로 공동 개발에서 의미가 커지는 구조로 가면은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비만약에 대한 1등을 누가 이기냐보다는 이 생태계에서 같이 커질 수 있는 기업
즉 기술 이전이 가능한 파이프라인인가, CDMO와 제형 기술, 그리고 비만약 확산에 따른 2차 수혜에 대한 어떤 그런 길을 열어놓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라일리와 노보노와 함께 협업하는 기술들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한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자세한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주 탑3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노우민 자문역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약 바이오주 탑3는 이제 명인제약입니다. 이제 최근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이제 명인제약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제 단순한 이제 과거 약품 매출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권리 확보와 그리고 CDMO 역량 확장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성장 축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명인제약은 이탈리아 이제 뉴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조현병 치료제인 이제 에베나마이드의 국내 독점 권리를 확보를 하고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상용화 시 이제 국내외 시장 진출에 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바란 제2 공장 내에서 이제 펠렛 전용 생산 시설 증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이제 완공 이후에 이제 고부가 가치인 이제 CDMO 사업의 핵심 인프라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제약의 이제 CDMO 이 관련 전략은 자체 이제 CNS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제약사 대상으로 이제 위탁 생산이나 기술 이전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 다각화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글로벌 임상과 이제 CDMO 공장 확장은 단순하게 이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는 안정적인 사업 기반에서 성장 동력을 더하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는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제 단순한 기술 기대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역량과 글로벌적인 이제 확장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이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탑3는 명인제약이었습니다. 탑2는 어딜까요? 네, 탑2는 이제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2018년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스피노프한 신약 개발 이제 바이오텍으로 환자 유래 모델 기반의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인 이제 ADC 치료제 개발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의 라이선스 및 이제 기술 이전 계약까지 체결을 하면서 외부 검증이 이제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링거인 이제 헬하임과 이제 신규 ADC 후보 물질 기술 이전 계약으로 향후 이제 단계적인 마일스톤과 이제 로열티에 대한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파이프라인의 사업적인 가치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에임드 바이오는 단순하게 지금 후보 물질을 보유한 수준이 아니라 자체 기술을 글로벌 파트너에게 라이선스하는 수익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이제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과 이제 글로벌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리스크 중심의 바이오 투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주시할 수 있는, 저는 이제 탑2 후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기존 기술 중심의 스토리가 아닌 이제 사업 현실성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탑2는 에임드 바이오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노우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단독 공개되는 이제 탑1 종목 힌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1 마스터픽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사실상 처음으로 한국 기술로 개발된 비만 치료제가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이제 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신약의 3상 임상에서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와 그리고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최초로 허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기업을 마스터픽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이제 실적 개선과 함께 이제
비만과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의 모멘텀 가시성이 이제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4분기는 이제 본업의 계절적인 수요와 이제 중국 자회사 실적에 대한 정상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안정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계열사의 이제 수익성의 구조 개선과 그리고 CDMO 확대가 함께 반영되면서 기업의 현금 창출력 자체를 이제 강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 기업의 핵심적인 모멘텀은 국산제 GLP-1 계열의 이제 비만 치료제의 임상 결과와 이제 상용화에 대한 이제 시계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주요 임상 3상 결과에서 지금 체중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유통 계약 체결과 이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전략은 비만 치료제의 매출 확장성과 이제 국제적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구조라고 보고 있고요. 종합하면 이제 실적 회복이라는 현실적인 성과와 그리고 비만 신약에 대한 상용화는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동시에 검증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제 마스터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노은미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1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